아까 이제 한겨레 단독 기사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지난해 10월 통화를 했는데 그 시기가 또 애매하게 창원지검이 명태균 수사를 했던 시기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에디터님? 제가 한겨레 기사를 제가 또 설명할까요? 그럼 기자님께서 먼저 하셔도 돼요.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쓴 건 아니기 때문에. 하시죠. 그러니까 이 의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의혹은 이런 겁니다. 9월 16일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을 했고요. 이 무렵에 명태균 관련된 보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창원지검이 처음으로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밀양군연구소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명태균 씨가 입이 터져서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카톡 화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월 9일 날 직접 라디오에 나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한 5, 6개월간 매일 전화가 왔었다라는 거를 통화를 합니다.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 대통령실이 명태균을 약간 사기꾼 자범처럼 몰아가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받고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10월 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밝히니까 9일 날 명태균 씨가 바로 그래? 나 5, 6개월 동안 매일 연락 받았는데 카카오톡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이제 공개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오전 8시 50분이면 언제입니까? 출근하자마자입니다. 네. 출근하자마자 심우정이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이 전화를 뭘로 걸었냐? 비아폰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자, 검찰총장도 비아폰을 받았구나. 근데 제가 아까 취임 날짜 말씀드렸죠. 9월 16일 날 취임했는데 한 달도 안 된 시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총장 취임하자마자 비아폰 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아폰으로 민정이랑 통화를 했구나. 그리고 이날 12분 32초간 통화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 창원지검이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종결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2시에 다시 김주현이 심우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때 11분 36초간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엿새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라고 발표합니다. 와, 이거 아니 이제 통화 시간이 짧으면 뭐 안부 인사했다 하면 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도 이상한 거고 12분 32초 10일 오전에 통화를 했더니 그날 당일에 내사 종결이 발표가 되고 11일에 11분 36초 통화를 했더니 그 다음 날 무혐의 발표가 나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BS 라디오가 한판 승부는 몇 시에 하는 겁니까? 6시요. 저녁에 하는 겁니다.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명태균이 라디오에 나오니까 다음 날 아침에 검찰총장이 출근하자마자 민정한테 전화를 건 거죠. 비화폰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정확하게 비화폰을 옮겨드리면 심우정 총장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 민정수석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안부 인사와 검찰 정책 및 행정 관련 대화를 나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감한 사안이 하나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비화폰을 왜 씁니까? 뭐 비화폰이 뭐 그냥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아니잖아요. 외교 안보 담당하시는 고위직 공무원분들이나 소수가 쓰시는 게 원래 비화폰의 성격인데 검찰총장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비화폰 기록이 나왔다라는 건 전 사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설마 검찰총장 전에도 이걸 지급받아서 썼을까? 인천지검 때부터였을까? 마약 수사와도 연관돼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 정도란 말이에요. 큰 그림을 막 소설을 써보면 뭐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마는 별 요상한 일이 다 벌어지니까 일단 이 문제의 저는 포인트는 일단 비화폰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검찰청법에 나와 있어요. 추윤 갈등 때 보지 않았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만 오직 검찰총장을 지휘 지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이 지휘했다, 뭐 지시했다, 어떤 통화를 했다, 개별 현안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비화폰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그 대상이 맞지 않고요. 민정수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심우정이라는 이 트리오가 완성이 됐을 때 그저 윤석열 김건희의 법무법인이다. 개별 전담팀이다. 법률 전담팀이다라는 그런 힐난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랬다고 실제 봐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화폰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 민정수석도 썼다고 하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그냥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한 하나의
법무법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우정 총장이 중요한 단서를 하나 남겼어요. 뭐냐면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걸었다는 내가 먼저 건 게 아니다. 전화가 와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비하폰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모르겠어요. 구체적 뭐 확인 이제 수사를 해봐야 확인이 되겠죠. 근데 이 비하폰을 심우정이 들고 다니지 않았다면 책상에 놔뒀겠죠. 네. 근데 부재중이 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심우정의 비하폰 번호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심우정이 나 비하폰 받았다. 막 전화번호를 막 알려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겠죠. 검찰총장의 비하폰 번호를. 민정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면 민정이 뭔가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밤에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명태균이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얘기를 한 거죠. 김건희 얘기를 하기 네.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니까 전화가 와 있었던 거예요. 민정한테. 근데 이거를 안부 인사하고 정책 관련된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심우정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근데 굳이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라는 거를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저 한 건 아니다. 전화가 와 있었던 거다. 이거는 수사에 대비하는 멘트라고 봐야 진실일 됩니다. 가능성이 예. 있네요. 그럼 수사에 부재중 대비하는 전화? 멘트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통화를 한 거죠. 근데 다음 날 보면 김주현이 다시 심우정에게 전화를 걸어요. 네. 그러면 통화 구조는 지금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주현이 먼저 네, 하는 김주현이 거예요. 계속 전화를 먼저 거는 어. 거예요. 네. 그 구조라고 놓고 보면 이게 뭔가 대통령실의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 나는 받은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우정 입장에서 저는 이 멘트를 보자마자 그리고 검찰총장이 굳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거든요.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통상적이었다 뭐 이 정도 했겠죠. 근데 이게 특검 효과라고 봅니다. 이거 반드시 수사가 될 거고 수사가 되면 저는 이 대목에서 심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전에는 트리오 뭐 카르텔을 이뤘지만 나는 여기서 이자도 탈출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일정 받는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자세하게 멘트할 필요가 사실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결국에 이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뭐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봤는데 이 비화폰이 통화한 시기와 맥락을 이제 김한 기자님 설명 그대로 따져봤을 때 김건희 특검에는 뭐 명확하게 들어가는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실제 뭐 지금 시기도 나왔고 통화의 길이도 나왔잖아요. 제일 네. 중요한 건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은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비하폰이라.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뭐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대지를 하거나 언젠간 그런 뭐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뭐 포인트도 좀 잡아가야 되겠죠. 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이 검찰총장하고 민정수석이 정말로 이 모의를 해서 작당 모의를 해서 뭐 이 다음 수순이 밝아간 거라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단 검사 직무법 위반일 거고 직권 남용될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업무상 위계에 따른 뭐 이런 부분들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 짚어야 될 건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도 그 얘기를 하고 명태균 씨도 뭐 강혜경 씨가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앙지검에 데일리 보고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중앙지검에 데일리 보고를 올린 이유는 그걸 검찰총장만 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10월 중순경에 처음으로 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보고서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보도들이 있었고 저도 명태균 관련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핵심은 이미 10월 초에 정리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 보고서 시점하고도 이게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보고서를 인지했다는 시점. 창원지검에서 네. 보낸 거. 네. 네. 창원지검에서 올린 윤석열 김건희 종합보고서를 대통령실이 10월 초중순 무렵에 인지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작성이 됐고 그 후에 이제 보고 인지를 했으니까 그 그러면 심각성에 대해서 좀 그럼 인지를 하고 그렇죠. 그 검찰총장에게 그렇죠. 그 시기랑도 겹치고 근데 그 이후에 강혜영 씨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심우정이 그다음에 창원지검장이 그 부장검사 같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무 검사들은 열심히 수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유해만 갔다 오면 이게 꺾였다. 그리고 그걸 직접 꺾은 게 창원지검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할 때 강혜영 씨가 지검장은 탄핵할 수 없나요?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요 시기가 딱 그 시기랑 겹칩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 통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날짜를 맞춰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그 보고를 언제 받았는가. 근데 만약에 그 보고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월 9일 날 받았다라고 하면 10월 9일 날 김주현이 전화 건 이유가 설명이 되죠.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야 창원지검이 수사를 여기까지 해왔는데?라고 논의를 하면 그 논의를 누구랑 할까요? 뭐 정무수석이랑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경제수석이랑 할까요? 당연히 누구랑 하겠습니까? 민정이랑 했겠죠. 그 논의 자체를 수사보고서의 논의 자체를 이 검사는 성향이 어때? 특수부에도 있었나? 내가 아는 걔가 맞나? 얘 사법연수원 몇 개야? 뭐 이런 거 따졌을 거 아닙니까? 그 아저씨들이 모이면 맨날 따지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김주현은 이미 심우정에게 전화를 걸 때 명태균 수사에 대한 윤석열 김건희 보고서를 인지한 시점이다. 이러면 저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봅니다. 그 보고서 보고 시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이 PC를 왜 파쇄했는지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PC나 하드디스크 파쇄 문제도 그렇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윤석열이 김성훈에게 지시했던 내용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보와 관련된 것, 즉 내용과 관련된 것을 삭제하려고 했던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또 그 앞전으로 가면 비화폰을 썼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을 썼던 대상자들, 통화의 시기 이런 것들을 다 퍼즐을 맞춰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이 B랑만 통화를 했을까? 또 다른 사람이랑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이제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만 놓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이후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특검 수사에 들어가면 사실 비화폰 관련 내용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의 포인트는 어떤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에서도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쓴다라는 건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뭐 이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게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이 일각에서는 야 그 수사 체계를 완전히 흐트러뜨리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독립적인 검찰총장이 대통령실에서 주는 비화폰을 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만은. 한동안 뉴스가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만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 저희 시간에 안 나온 네. 게 있는데 김건희 씨는 비공개 조사 아니면 특검 조사에만 응하겠다 하다 병원 갔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지금 19일이 그러니까 3일 뒤죠. 6월 19일에 3차 경찰 조사 예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오늘 나온 게 경찰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 시에만 협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아플 수도 있겠죠? 더 부천 답답합니다. 구수니까요. 일단 이어서 또 사람분들은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아프니까. 예. 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냐.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고구마 100개였습니다. 내일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1타 정치였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